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부양안 논의를 대선 이후로 미루도록 전격 지시하면서 미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1,200 현금 2차 지급과 추가 $300 실업수당 혜택은 당장은 받기 힘들게 됐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을 깨고 백악관에 조기 복귀하면서 11월 대선 전에 백신을 승인할 것이라는 전망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LA 총영사관에서 파견 근무를 하던 공무원이 영사관 내에서 계약직 직원을 강제 추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 공무원은 어떤 징계도 받지 않고 귀국한 것으로 나타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입원 치료를 받다가 불과 사흘 만에 복귀한 가운데 백악관에서 또다시 감염 환자가 나오면서 백악관발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했다 퇴원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5일로 예정된 2차 토론에 참여할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미국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공화당과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가 내일 밤 TV 토론을 펼칩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국 여론조사에서 16%포인트를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UCLA 앤드리아 게즈 교수가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선정되면서 역대 4번째로 이 상을 받은 여성이 됐습니다. 벤츄라 카운티가 한 단계 완화된 레드 티어로 진입하면서 더 많은 비즈니스들의 영업 재개가 허용됩니다. 가주 보건당국은 지난 7개월 동안 폐쇄된 디즈니랜드, 유니버셜 스튜디오 등 테마파크의 재개방 가이드라인을 가능한 한 빨리 공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LA 선거관리당국이 어제 2,000개가 넘는 잘못된 투표용지가 우드랜드 힐에 유권자들에게 발송됐다고 밝혔습니다. 텍사스에서 비무장 흑인 남성이 백인 경찰관이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양책 협상을 중단한다고 밝힌 영향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맑은 날씨 보입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82도, 밤 최저 기온 62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호입니다. 2020년 10월 6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부양안 논의를 대선 이후로 미루도록 전격 지시하면서 $1,200 추가 경기 부양 현금과 추가 실업수당 지급이 지연되게 됐습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수개월 동안 끌어온 추가 경기 부양안 논의가 대선 이후로 늘어지게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일 민주당과의 추가 경기 부양안 논의를 11월 3일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전격 지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로 인해 최소한 한 달 이상 기다려야 $1,200의 경기 부양 현금과 추가 실업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으로 군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한 지 하루 만인 6일 대통령은 트위터에 나는 협상팀의 경기 부양안 협상을 대선 이후까지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히고 내가 대선에서 승리하는 즉시 미국민과 소상공인에 초점을 맞춘 대규모 경기 부양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또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에게 시간 끌지 말고 연방 대법관 지명자인 에이미 코니 베럿 지명에 초점을 맞춰달라고 요청했다고도 했습니다. 경기 부양안 타결 지연을 민주당 탓으로 돌리며 공세도 강화했습니다. 의회에서는 여러 달 동안 추가 부양안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극심한 이견으로 처리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흘러나오던 상황이었습니다. 지난주 낸시 펠로시 의장이 이끄는 연방하원은 내년 1월까지 매주 추가 실업수당 $600 지급, $1,200 개인 현금 지원 내용을 담은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이 통과시킨 부양안 아래에서는 가주 실직자들의 실업수당 최대 액수는 주 $450에서 $1,050로 늘어나게 됩니다. 가주의 실직자들은 지난 3월 말부터 7월 말까지는 경기부양책에 따라 주당 $600의 추가 실업수당을 받아왔지만 경기부양책이 종료되면서 지난 8월 들어서부터 트럼프 행정부는 한시적으로 일주일에 $300의 추가 실업수당을 지급해왔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2조 2천억 달러의 경기부양안이 정부 운영에 부담을 준다고 반대해왔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윤호입니다. LA 선거관리당국이 어제 오후 2,000개가 넘는 잘못된 투표용지가 우드랜드 힐의 유권자들에게 발송됐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런 오류는 총 2,100만 개의 가주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발송하다 발생했습니다.
어제 우드랜드 힐의 주민들은 투표용지에 주민 발의안이 5페이지와 6페이지에 중복 인쇄되는 바람에 대통령 후보 항목이 없어졌다며 이번 투표용지로는 대선 후보를 투표할 수 없다며 항의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거관리국 대변인은 이번에 발생된 오류에 대해 사과하고 오늘 새 투표용지를 발송하겠다고 전했습니다. LA 한국총영사관에서 파견 근무를 하고 있던 국가정보원 소속 고위 공무원이 6월 말 영사관 내에서 계약직 직원을 강제 추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 공무원은 사건 발생 뒤 어떤 징계도 받지 않고 국내에 복귀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 소속 A씨는 한국총영사관에서 근무하던 6월 말에 계약직 직원인 B씨를 강제 추행했습니다. 당시 A씨는 B씨 등과 함께 회식을 한 뒤 영사관에 들어와 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이 받은 외교부 보고에 따르면 A씨는 3급 이상인 고위 공무원입니다. 사건 직후 B씨는 경찰에 A씨를 고소했고 외교부는 7월 중순경 경찰로부터 수사를 개시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으나 A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사건이 발생한 뒤 1개월 동안 A씨에 대한 자체 조사를 전혀 벌이지 않았으며 별다른 징계 절차도 밟지 않았습니다. 7월 말에 국내로 복귀 조치만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피해자는 A씨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의 성희롱, 성폭력 예방 지침에 따르면 외교부 장관은 행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령에 의한 징계 등 제재 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측은 김 의원 측에 국정원 직원이라 핸들링이 쉽지 않았다고 해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벤츄라 카운티가 한 단계 완화된 레드티어로 진입하면서 더 많은 비즈니스들의 영업 재개가 허용됩니다. 레드티어 진입으로 실내 영업이 가능하게 된 업종은 식당과 교회, 피트니스 센터, 영화관, 퍼스널 케어 서비스 등입니다. 이미 기존의 실내 영업이 허용된 실내 쇼핑몰은 종전의 수용 인원 25%에서 50%로 늘어나게 됩니다. 카운티 당국은 레드티어로 진입하면서 지역 경제가 살아날 것이며 학교들은 오는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수용 인원을 제한한 상태로 대면 수업 재개가 허용됩니다. 벤츄라 카운티의 현재 평균 코로나 감염자 수는 10만 명당 5.5명으로 레드티어보다 더 완화된 단계인 오렌지 티어로 진입도 가능하게 됐으며 오렌지 티어 진입을 위해서는 꾸준히 주민 10만 명당 4명대의 감염자 수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오는 28일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건당국은 주민들과 지역사회 노력이 일구어낸 결과라며 조만간 오렌지 티어로 진입할 수 있도록 더 힘써줄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가주보건당국은 오늘 지난 7개월 동안 폐쇄된 디즈니랜드, 유니버셜 스튜디오 등 테마파크의 재개방 가이드라인을 가능한 한 빨리 공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디즈니랜드, 캘리포니아 어드벤처, 유니버셜 스튜디오, 나츠베리 팜, 식스플래그 매직 마운틴, 샌디에고의 시월드, 레고랜드 등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난 3월 중순부터 폐쇄된 상태입니다. 보건당국자에 따르면 테마파크 업계와 테마파크를 안전하게 재개방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정부 가이드라인의 초안은 테마파크에서의 120마일 반경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안전하도록 테마파크의 방문객을 기존 인원의 25%만 수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낮 한인타운 윌셔와 웨스턴 지하철역에서 열차가 멈춰서 소방대원들이 구조에 나섰습니다. 오늘 낮 1시 40분경 3700블락 웨스트 윌셔 블루바드의 메트로 D 퍼플라인에서 열차 한 대가 멈춰서 열차 안에 탑승한 48명의 승객들을 구하기 위해 소방대가 출동했습니다. 승객들이 탑승한 열차는 윌셔와 웨스턴역에서 200피트 떨어진 터널에서 멈춰섰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열차에서 화염이나 연기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탑승객이나 열차 내 직원이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UCLA 교수가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과학자 앤드리아 게즈가 오늘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선정되면서 역대 4번째로 이 상을 받은 여성이 됐습니다. 게즈는 1903년 마리 퀴리, 1963년 괴퍼드 마이어, 2018년 도나 스트리클런드에 이어 여성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1901년 첫 수상자가 나온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216명 가운데 여성은 4명에 불과할 정도로 이 분야에서 여성이 선정된 것은 드문 일입니다. 게즈는 수상 소감으로 젊은 여성들이 과학계로 오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이곳은 즐거움이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과학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다고 말했습니다. 1965년 뉴욕에서 태어난 게즈는 1992년 패서데나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LA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노벨위원회는 게즈가 보이지 않고 극도로 무거운 초대 질량 밀집성이 우리 은하의 중심에 있는 별들의 궤도를 지배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수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남가주의 연이을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전 라카냐다 플린트리츠 지역 1,550가구에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사는 언제까지 복구될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습니다. 헐리우드의 명예의 거리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명패가 또 박살났습니다. LA 경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제임스 램버트 오티스를 공공기물 파손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티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렸다는 사실을 공개한 지난 2일 새벽 헐크 복장을 한 채 명예의 거리를 방문했고 트럼프 대통령 명패를 곡괭이로 내리찍어 박살냈습니다. 헐리우드 명예의 거리는 영화와 TV, 음악 산업에 공헌한 배우와 감독, 가수 등 2,600여 명의 이름이 별 모양의 조형물에 새겨져 있는 관광 명소입니다. 과거 NBC 리얼리티 프로그램 어프렌티스 진행자로 인기를 얻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명패는 2007년 명예의 거리에 추가됐습니다. 오티스는 사건 이후 LA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이 범인이라고 자수했습니다. 오티스는 뉴욕 데일리 뉴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쾌유를 기원한다면서도 별은 빛은 발했다. 트럼프는 재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명예의 거리를 관할하는 헐리우드 상공회의소는 명패를 교체하는 데 $3,000가 든다고 밝혔습니다. 오티스는 손해배상금으로 $4,400를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이 트럼프 명예가 훼손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 오티스는 2016년 대선 직전 곡괭이를 사용해 트럼프 명패를 이미 박살냈었고 지난 6월에는 누군가가 검은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명패를 지우고 개똥이 담긴 봉지를 올려놔 경찰이 수사에 나선 적이 있습니다. 오늘 LA 한인상공회의소와 데이빗 류 LA 시의원, LA 민주평통이 공동 주최한 제3차 코로나 극복 생필품 나누기 행사가 개최돼 한인들에게 식료품과 마스크, 손 세정제 등이 들어있는 생필품 박스 500개를 나눠줬습니다. 한인상공회의소의 생필품 나누기 행사는 코로나19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을 위한 행사로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이 연일 거센 논란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대유행의 확산 억제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코로나19 위험성을 경시하는 듯한 말과 행동으로 대중에게 잘못된 믿음을 심어주고 방역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퇴원 이튿날인 오늘 코로나19를 독감과 비교해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때로는 10만 명 이상이 백신에도 불구하고 독감으로 사망한다며 코로나19가 대부분의 사람에게서 독감보다 훨씬 덜 치명적이라고 적은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입원 치료를 받고 중증 환자에게 처방하는 약까지 복용했지만 이번 기간에도 코로나19를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취급하는 언행으로 빈축을 샀습니다. 그는 입원 중이던 지난 4일 병원 밖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차량으로 깜짝 외출하는 돌출 행동에 나서 격리 준수 사항을 어기고 동승한 경호원들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비난을 자초했습니다. 한편 언론과 전문가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이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배운 교훈이 있다는 징후는 없다며 21만 명이 넘는 미국인을 희생한 질병에 관한 인식을 바꿨다는 어떤 시사점도 없다고 적었습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험은 보통 환자가 활용할 수 없는 약물을 처방받는 등 일반적인 것과 거리가 멀었다며 일반인이 집에서 혼자 증상에 대처해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고의 병원 한 곳에서 지냈고 지금도 24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의료팀이 있는 백악관에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피츠버그대 데이비드 네이스 박사도 코로나19는 미국인에게 완전한 위협이다. 이것이 현실이라며 대부분 국민은 자체 의료팀을 가질 정도로 운이 좋지 않다고 비꼬았습니다. 코로나19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발언에 코로나19로 가족을 잃은 미국인의 분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최고 수준의 치료를 받고 퇴원하면서 코로나19를 두려워 말고 지배당하지 말라고 당부한 대통령의 발언이 그렇지 않아도 비통한 유족들의 심정에 찬물을 끼얹은 셈입니다. 코로나19로 부친을 잃은 미국인 의사 크리스 퍼넬은 오늘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의 삶을 지배당하지 말라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버지를 지구상에선 다시 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받은 치료를 받지 못하고 목숨을 잃은 이들을 거론하면서 대통령이 비웃는 것 같다. 다른 이들이 일어나 더는 안 된다고 말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로 남편 닉을 잃은 어멘다 클루슈도 인스타그램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올리고 사랑하는 이를 잃은 20만 8천 명의 미국인에게
내가 여러분의 손을 잡고 여러분 곁에 있다며 불행하게도 이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 그렇지 않은가라고 적었습니다. 그는 이어 이건 네 가족의 삶과 내 가족의 삶을 지배했다며 불행히도 모두가 병원에서 이틀을 보낼 만큼 운이 좋은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병원에서 이틀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겨냥한 것입니다. 클로츠의 게시물에는 20만 개의 공감 표시가 달렸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퇴원하면서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라, 삶을 지배당하지 말라라는 트윗을 올렸다가 비난받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로 21만 명이 사망하고 약 750만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했다 퇴원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5일로 예정된 2차 TV 토론에 참여할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폭풍 트윗을 통해 건재하다는 점도 강조했는데 주목할 만한 점은 아직 치료 중이라는 겁니다.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면 토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퇴원 이후 백악관에서 하룻밤을 보낸 트럼프 대통령. 기분이 좋다고 트윗을 남겼습니다. 오는 15일 열리는 토론을 고대하고 있다. 그건 굉장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2차 TV 토론은 유권자들이 대선 후보들에게 직접 질문하는 타운홀 형식입니다. 감염 위험성 등을 고려해 TV 토론 연기나 취소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도 참여 의지를 밝힌 겁니다. 퇴원한 지 하루 만에 올린 트윗만 15개가 넘었습니다. 이런 폭풍 트윗 이면에는 6개 경합주에서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밀린 것으로 나온 최근 여론조사가 영향을 끼쳤다는 현지 언론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트윗 유세를 통해 민주당과의 대립각을 세우며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후보는 전문가들이 안전하다고 말한다면 토론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학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미셸 오바마 여사도 트럼프 대통령을 작심 비판하며 바이든 후보를 거들었습니다. You're feeling the consequences of this president's failure to take this pandemic seriously from his constant downplaying of the importance of masks and social distancing. 뉴욕 등 주요 대도시 경찰은 미 대선 이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대응 훈련을 진행 중입니다. 누가 승리하든 대선 후에도 한동안 혼란과 갈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린 트럼프 대통령이 사흘 만에 퇴원을 강행하면서 그를 밀착 경호하는 비밀 경호국 요원들의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비밀 경호국 요원을 위한 새로운 의문, 누가 그들을 트럼프로부터 지켜주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무분별한 행동이 SS 요원들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의료 전문가들의 평가를 소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입원 중이던 지난 4일 월터 리드 군병원 밖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자동차를 타고 돌발 외출한 것이나 퇴원 후 백악관에 돌아와 마스크를 벗은 것이나 이 경호 요원들의 감염 위험을 높인 행동이라는 지적입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차에 탑승한 SS 요원들이 의료진이 착용하는 전신 방호복을 입은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대통령이 무엇을 요구하든 흔쾌히 예스라고 답하는 게 경호 요원 임무의 핵심이지만 이로 인해 지금은 요원들의 건강이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에 좌우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초대 국토안보부 장관을 지낸 제닛 나폴리타노는 뉴욕타임스에 경호 임무를 할 때는 총알도 감수해야 하지만 이런 행동과 불필요하게 위험에 노출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며 차량 행진은 불필요한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의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원 국토안보위원장인 베니 톰슨 의원은 국토안보부에 경호 요원들의 안전 보호에 관해 설명할 것을 요구하면서 대통령이 SS 요원들로 하여금 밀폐된 자동차에 자신을 태우고 다니게 한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무시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퇴원하자마자 마스크를 벗는 등 방역 수칙을 무시한 데 대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지지도 격차가 더 벌어진 가운데 대선의 승패를 가를 플로리다주 등에서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질타하며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에 나서지 못하는 사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플로리다주를 누볐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경합지 중 하나입니다. It's already begun, as you all know. And quite frankly, if we win Florida, you've won. 유세 중에 마스크를 철저히 쓰고 취재진이 다가오면 뒷걸음질 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퇴원 이후 무책임한 행보를 비판하면서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킬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I would ask him to do this. Listen to the scientists. Support masks. Support a mask mandates nationwide. 미 전역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마스크를 무시하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차별화에 힘을 쏟는 모습입니다. 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 would make a federal mandate on federal property, federal buildings. You must wear a mask. 바이든 후보는 예정대로 오는 15일 2차 TV 토론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엄수를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민주당 인사들의 측면 지원도 바이든 후보의 공세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는 24분짜리 긴 동영상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맹비난하며 바이든 후보를 거듭 지지했습니다. Search your hearts and your conscience, and then vote for Joe Biden like your lives depend on it. 트럼프 대통령의 감염으로 바이든 후보는 최근 CNN 방송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보다 전국에서 16%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등 6개 경합주에서 격차가 더 벌어져 감염으로 발이 묶인 트럼프 대통령을 더 다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 보좌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MBC 방송 기자의 전원을 이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백악관발 코로나19 쇼크가 점점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밀러 선임 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의 설계자로 트럼프 대통령의 매파 핵심 참모입니다. 앞서 그의 아내인 KT 밀러 펜스 부통령실 대변인이 지난 5월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미 해양경비대 고위장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접촉했던 밀리 미 합참의장도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미 국방부는 그러나 데빗 헤세는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 국방부가 레이 해안경비대 부사령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호프먼 미 국방부 대변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레이 부사령관이 지난주 국방부 회의에 참석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의 참석자들 가운데는 군 수뇌들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참석했던 군 수뇌가 누구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지침에 따라 검진을 받은 뒤 자가격리 등 필요한 예방 조치에 들어갔다고도 했습니다. CNN과 NBC 방송 등 미 언론들은 복수의 군 고위 간부를 인용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마크 밀리 합참의장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밀리 합참의장은 검진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방역수칙에 따라 자가격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찰스 브라운 공군 참모총장과 레이먼드 우주군 사령관 등 회의 참석자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CNN 등이 전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군 수뇌부의 자가격리로 미군의 임무 수행이나 대비 태세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가격리 상태에 있는 군 수뇌들은 대체 사무실에서 정상적으로 직무를 보고 있고 모든 임무 수행이 완벽하게 가능하다는 게 국방부 대변인의 설명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철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입원 치료를 받다가 불과 사흘 만에 복귀한 가운데 백악관에서 또다시 감염 환자가 나오면서 백악관발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백악관 직원 2명이 추가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실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온 것입니다. 이 CNN에 따르면 언론 담당 부서에서 세 번째 감염자가 나왔다면서 이는 케일리 맥커니니 대변인을 보좌하는 직원 중 3명이 현재 자가격리 중임을 뜻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맥커니니 대변인은 전날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을 공개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갔으며 대변인실 직원 2명도 잇따라 양성 반응을 보인 바 있습니다. 대변인실이 위치한 백악관 웨스트윙의 상하층 구역 모두 최근 잇따른 발병으로 최소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앞서 백악관에서는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호프 힉스 보좌관이 양성 판정을 받은 사실이 공개됐고 2일엔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감염 사실을 알리고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수행원인 닉 루나 보좌관도 확진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감염 사실을 알리기 약 3주 전에도 백악관 상주 직원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바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에이미 코니 베럿 연방대법관 후보자 지명식도 마스크 없이 다닥다닥 붙어 진행된 탓에 감염자가 무더기로 쏟아졌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을 깨고 백악관에 조기 복귀하면서 11월 대선 전에 백신을 승인할 것이라는 전망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약사들은 대선 전에 긴급 승인을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이란 부병을 만났던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퇴원으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과시하면서 한 달여 남은 선거운동에 복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Don't let it dominate you. Don't be afraid of it. You're going to beat it.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바이든에게 뒤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카드는 백신 승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여러 차례 대선 전 승인 의사를 밝혔고 백신 승인 과정을 까다롭게 하려는 식품의약품안전국 FDA를 백악관이 직접 나서 막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제약사들은 대선 전 승인에 부정적입니다. 백신은 치료제와 달리 건강한 사람에게 투여되는 만큼 부작용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긴급 사용 승인 후에 부작용이 발생하면 회사 입장에선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If they lose that, if they are no longer able to guarantee that, then their reputations suffer and their ability to do what they want to do suffers. So they will be very careful. 백신을 개발 중인 9개 대형 제약사는 안전성이 입증될 때만 사용 승인을 신청하겠다고 이미 공개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최대 백신 제조업체인 GSK나 노바티스 역시 빨라야 내년쯤에나 백신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미 대선을 한 달 앞두고 백신 승인이라는 승부수가 현실화될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제약사들의 선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돼 20일 동안의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하지만 여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의혹과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한 국감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마지막까지 충돌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만찬 회동을 하며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다짐했던 여야 원내 지도부. 하지만 국감 하루 전날까지 증인 채택을 두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달았습니다. 가장 첨예하게 의견이 갈린 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의혹과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을 다루는 국방위원회.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 사건을 폭로한 당직 사병과 지원단장 등 6명과 피격으로 사망한 공무원의 친형까지 모두 7명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증인을 채택하면은 정쟁이 된다. 국방위 하지 말자는 거죠. 국방위 없앱시다 그러면. 주로 논란이 되는 게 국감이라는 거는 국민들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합법적인 말싸움 자리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질의는 이미 충분히 했다며 정보를 흠집내기 위한 정치 공세는 절대 용납 못한다고 맞섰습니다. 이제 야당이 우려먹을 만큼 우려먹었습니다. 언론 보도만 해도 아마 10,000건도 넘을 겁니다. 어떤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까? 그래서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증인 채택은 나중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면서 국감 계획서는 겨우 채택됐습니다. 국토위원회도 가족회사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박덕흠 의원 의혹 관련 증인과 이상직 의원 책임론이 나오는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문제와 관련된 증인은 선임하지 못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역시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논란에 대해 질의할 구본환 전 사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구분한 전 사장이 출석하지 않게 된 배경에 어떠한 권력의 힘이나 외압이 작용했다면 이는 천인 공노할 일입니다. 이처럼 국감 시작부터 파행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여야 지도부는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의 정쟁과 꼼수에는 원칙과 상식으로 대응하고 허위사실이나 가짜 뉴스에는 팩트체크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우리 당이 채택을 요구하는 정인들 반드시 채택해서 제대로 된 국감, 제대로 역할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17개 상임위원회가 대부분 국감 일정만 가까스로 확정한 상황 속에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국감 기간 내내 여야의 힘겨루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상법 등 경제 3법과 노동법을 같이 논의하자는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 제안에 민주당은 시기상 적절치 않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상법 등 경제 3법에 대해서는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거듭 재확인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노동법 카드를 꺼낸 지 하루만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사실상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임금을 유연하게 한다든가 하는 메시지가 노동자들께 매우 가혹하게 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포용할 때라고 했습니다. 상법 등 경제 3법 처리에는 더 속도를 냈습니다. 경영계를 찾았지만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는 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대신 정기국회 내 처리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기업 경영과 투자 활동에 제약을 가하고 부담을 늘리는 법안이 많이 제출돼 있어서 경제계로서는 걱정이 큽니다. 우리 기업들의 건강성을 높여드리기 위한 것이지 기업들을 골탕먹이기 위한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박주민 의원은 4년 전 김종인 위원장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그대로 다시 발의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경제 3법과 노동법을 연계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제 김종인 위원장은 경제 3법과의 연계는 없다고 했지만 다음날 주호영 원내대표는 같이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자기들 편한 것만 하려고 하네요.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어느 한쪽만 하고 한쪽을 안 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할지는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경제 3법 처리 과정에서 노동법 카드를 지렛대로 삼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북한군에 피격된 한국 공무원의 아들이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해달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쓴 친필 편지가 공개되면서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마음을 이해한다며 위로하고 직접 답장을 보내겠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아들 고등학교 2학년 A군은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정부의 미온적 대처를 비판했습니다. A4용지 2장짜리로 된 편지에는 아버지를 월북자로 규정한 데 대한 원망과 아버지의 명예회복에 대한 호소가 손글씨로 빼곡히 담겨 있었습니다. 시신조차 찾지 못하는 현 상황을 누가 만들었으며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왜 아빠를 지키지 못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와 함께 유가족은 사건 발생 당시 우리 군의 감청 녹음과 녹화 장면이 담긴 파일 등을 공개하라며 국방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하고 유엔 인권사무소에도 피격 경위를 조사해달라는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군사 기밀로 분류한 것입니다. 국가 기밀이다라고 하면서 비공개하는 것은 군사 기밀의 존재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A군의 편지 공개 하루 만에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 자신도 마음이 아프다며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해경이 여러 상황을 조사하고 있으니 조사와 수색 결과를 기다려보자며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어려움을 견뎌내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직 A군의 편지가 청와대로 도착하진 않았지만 내부 회의에서 언론에 공개된 편지 내용을 보고받고 문 대통령이 직접 애도의 마음을 전한 겁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답장도 직접 써서 보낼 계획이라며 A군의 편지가 도착하는 대로 편지의 발신 주소로 보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이번 위로가 해경의 최종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답장에는 해경이 현재 보름 이상 시신수색을 계속하고 있는 만큼 상황을 이해해달라는 양해의 언급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최정은입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대표적인 카페인 음료인 커피가 파킨슨병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버드 의대 부속병원인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연구팀에 따르면 카페인이 운동장애와 관련된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파킨슨병 발병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운동장애는 몸의 운동, 예를 들어 사지, 몸통, 목, 얼굴, 안면 등을 움직이는 운동이 자의로 잘 안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전의 연구들에서는 카페인이 유전적 위험 요인이 없는 사람들을 파킨슨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연구는 파킨슨병 위험을 증가시키는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유전자 변이를 가진 사람들이 모두 파킨슨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파킨슨병 발병에 관여하는 다른 유전적, 환경적 요인을 정확히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 파킨슨병에 걸린 사람은 파킨슨병이 없는 사람보다 혈액 내 카페인 농도가 76%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의 그레이스 크로티 박사는 이번 연구 결과는 이런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파킨슨병에 걸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카페인과 카페인 관련 치료법에 대한 연구가 유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양책 협상을 한다고 밝힌 영향에 하락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 지수는 전장보다 375.88포인트, 1.34% 하락한 27,772.76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47.66포인트, 1.40% 내린 3,360.9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77.88포인트, 1.57% 떨어진 11,154.60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미국 부양책 협상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린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상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연설 등을 주시했습니다. 부양책 협상 결렬 소식 전까지는 증시의 상황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불분명한 대선 결과보다는 바이든 후보의 압도적 승리가 시장에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는 중입니다. 이날 업종별로는 유틸리티를 제외하고 전 업종이 내린 가운데 커뮤니케이션이 1.98% 하락했고 기술주도 1.59% 내렸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대선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유럽의 공급 위축 소식에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3.7% 오른 40.67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퇴원 뉴스에 힘입어 5.9% 급등한 데 이어 이틀째 큰 폭으로 오른 것입니다. 런던 ICE 선물 거래소의 11월 브렌트유는 현재 배럴당 1.7% 오른 42.01달러에 거래 중입니다. 허리케인 델타가 2등급으로 힘을 키워 주요 산유지 중 하나인 미 멕시코만으로 향한다는 소식이 원유 공급 위축 전망에 힘을 실었습니다. 로열 더치셀은 멕시코만에 있는 9개 시설에서 비필수 근로자를 재피시켰고 원유 생산을 중단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르웨이에서는 석유업계 근로자 파업으로 원유 생산량이 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 금값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0.6% 떨어진 1908.80달러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을 위한 추가 경기 부양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오늘 전미실물경제협회 연례회의 강연에서 지난 3월 미국 정부의 초대형 경기 부양 패키지가 없었다면 더 극심한 경제 불황이 닥쳤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경기 부양 패키지에 힘입어 미국 경제가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 굳건한 회복세를 보이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경제는 아직도 위협에 직면한 상태이고 추가적인 지원책을 집행하지 않는다면 경기가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사태로 중장기 항공기 구매 수요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은 연례 시장 전망 보고서를 내고 앞으로 10년 동안 전 세계 항공사들이 18,350대의 상업용 항공기를 총 2조 9천억 달러에 구매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보잉이 지난해 보고서에서 밝힌 전망치보다 11% 줄어든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여행 수요가 수년 동안 침체를 겪을 것이라는 분석이 전망치를 낮춘 주요 근거입니다. 최근 국제항공운송협회는 오는 2024년까지 글로벌 여행 수요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10월 6일) 화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이번 주 남가주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는 가운데 낮 기온에는 많은 변화가 있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 낮 기온 오늘보다 6, 7도가량 더 떨어지면서 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한편 모레 목요일부터 낮 기온이 예년 기온을 밑돌기 시작하겠고 특히 오는 금요일과 토요일은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70도 초반에 머물 것으로 보여 이번 주 중 가장 서늘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83도, 밤 최저 기온 60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내일 낮 최고 85도, 밤 최저 62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87도, 56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75도, 밤 최저 61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5에서 10마일대 바람 불겠고 밤 최저 기온 62도입니다. 한국은 오늘 아침에는 쌀쌀하겠습니다. 낮 동안은 맑고 선선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68도, 밤 최저 기온 화씨 43도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10월 6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2부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균우, 조희정이었습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소중한 친구이자 생활의 동반자 라디오 서울이 개국 28주년을 맞았습니다. 1903년 한인들이 하와이에 첫 발을 내디딘 이래로 미주 한인 커뮤니티는 지금껏 쉼없이 성장해 왔습니다. 부딪히고 좌절하고 힘겨울 때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것은 서로를 향한 격려와 응원이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와 더불어 성장한 라디오 서울. 라디오 서울의 28년은 우리의 이민 역사와 맥을 같이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담으려는 라디오 서울 방송은 우리가 함께 만드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라디오 서울 1650. 청취자와의 소통만으로 기뻤던 1992년. 그리고 28년이 지난 지금 라디오 서울은 멀티미디어 그룹으로 거듭났습니다. 1992년 첫 방송을 시작한 이후 FM 라디오, 모바일 서비스를 거쳐 보는 라디오, 라디오 서울 TV, 라디오 서울 유튜브, 한국 TV 채널, 한국 홈쇼핑 등 시대의 변화와 애청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인 라디오 서비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져온 세계적인 팬데믹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꿨으며 다가올 미래에는 더욱 진화된 방송이 요구될 것입니다. 이에 라디오 서울 방송은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여 N스크린 멀티 디바이스 방송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어떠한 기기로도 듣고 볼 수 있는 방송이 라디오 서울이 추구하는 N스크린 멀티 디바이스 방송입니다. 24시간 늘 깨어있는 방송, 눈과 귀가 함께하는 방송, AM 1650, FM 106.3 라디오 서울 방송. 미국 내 다양한 이슈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기분 좋은 아침, 반짝이는 하루를 선사하는
이영돈 선우의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나른한 오후 활력을 전하는 싱글벙글쇼와 라디오 콘서트. 빠르고 정확한 뉴스, 지구촌 소식을 실시간 전하는 모닝뉴스와 이브닝 뉴스. 한국TV와 유튜브로 이원 방송하는 조희정의 한국 홈쇼핑 리뷰. 라디오 서울은 당신의 또 다른 가족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방송, 들으면 행복해지는 라디오 서울. 지금까지의 28년이란 밑거름을 통해 앞으로 희망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디오 방송의 한계를 넘어 N스크린 방송으로 더 멀리, 더 높이 세상 보는 눈을 키우는 최고의 방송, 라디오 서울.